시간에 계속 불법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20차례 이상 반복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민노총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2개 정부기관, 이 정부기관에서 단체협약을 냈습니다. 노조와 정부 간의 단체협약을 냈는데 이 단체협약의 80%가 다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경우 예를 들면은 보수지급을 하지 말고 법에는 돼 있는데 이 노조 간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을 냈습니다. 불법이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정부에서 방치합니다. 심지어는 이 단체협약은 법을 뛰어넘는다. 법 규정과 상관없이 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노골적인 불법 규정을 하고 있어도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것이 112개 정부 기관의 80%의 불법 협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신일 총리께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동안 좌파 세력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이제는 법치를 회복하고 이제는 질서를 회복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앞으로는 법치와 질서를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선언하시길 기대했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용산 사태 현상이 났습니다. 용산 사태라는 것은 1월 20일 남일당이라는 용산의 철거 대상 건물에 전철역이라는 철거 전문단체 회원들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화염병을 1박 2일 동안 100개 넘게 투척한 사건, 도심 방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방화 사건을 진압하려고 특공대원이 들어가려다가 특공대원 1명과 전철역 관계자 등 5명, 총 6명이 사망한 사건이 1월 20일 용산 사건. 명백한 불법 행위였죠.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추석날 정운찬 총리께서 이 용산 사태 소위 전철역 관계자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용산 사태 현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잘잘못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고 합법 행위가 있고 공권력 집행이 있고 그리고 도시 농성이 있고 명백하게 합법과 불법이 갈려져서 국가기관에서 그걸 판단해줘야 되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자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 용산 사태가 서민들의 고통을 하면서 고통에 내몰린 서민들이 괴로워서 마지노선에 다나가서 하는 마치 생존권 투쟁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한 발짝씩 물러가자고 했어요. 당사자는 한쪽은 용산 사태 불법 행위자들이고 다른 쪽 당사자는 공권력입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나오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물러나자는 얘기입니다. 정운찬 총리께서 이 용산 사태 현장에 가셔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절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해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용산 사태 벌어지자마자 무슨 거예요? 용산의 유족들이라는 분들은 물론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 당시 용산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한 전철역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무차별적으로 집어던지면서 도심 다양한 승용차와 버스가 다니는 8차선 일반 버스와 승용차가 다니는 이 거리에 전철역 관계자들이 화염병 100개 이상의 신나도를 훔쳐주고 잡히고 그리고 경찰을 쫓아냈습니다. 이 근처는 용산 사태가 벌어질 때 완전히 불가사입니다. 경찰 들어오기 전에 신호를 훔쳐줍니다. 이 주변 상가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달래도 8차례 이상을 달래서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내려오지 않고 계속 화염병을 던지니까 특공대원이 들어갔어요. 특공대원이 들어갔는데
참 신나고 구별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화염병이 터져버려서 6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국무총 책임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이 불법 행위 장소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하고 질서를 되살리고자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지금 좌파에서는 이 용산 사태를 가지고 경찰이 강경지나 과잉지나 살인지라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용산 살인지나 특검을 내라, 전국을 돌면서 학살 만행이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살 정권이다, 만행 정권이다라고 비방을 하면서 정부를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고 있어요. 국민의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법치 회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에서도 이 용산 사태를 가지고 전국 순회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좌파에서는 국민 법정이라는 것을 1월 10월 18일 날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 법정에는 용산 사태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경찰서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다 피고인으로 끌어와서, 물론 가상으로 설정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주범들을 상대로 용산 국민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행위 책임자들의 가족들이 찾아가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니 서민들의 고통 때문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소위 안 모합시다. 총리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좌파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북한 정권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구 좌파입니다만은, 이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깽판을 묻는 것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을 내 불법과 폭력과 무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 좌파 깽판 세력에 대해서 김정일 정부를 포함한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치와 사실을 두고 응징을 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해 이것을 분리해버리면 대한민국도 지키지 못하고 북한도 구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법원도 눈치를 보고 대한민국의 깽판 세력들과 눈치를 보고 있어요. 촛불난동 세력에 대해서 속상하게 처벌을 합니다. 지난해 촛불난동 2398회 집회가 있었고 3조 원 이상의 기가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친 경찰들 엄청나게 다쳤죠.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경찰들 72명이 다쳤습니다. 100일 동안 미국산 소고기 수입받는 정부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저런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경찰이 다쳤는데 이 자리에서 다친 경찰 72명을 포함해서 지난해 500명 이상의 경찰이 다치고 300명 이상의 경찰이 입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무질서 상태, 이걸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까지 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정부방망이 처벌을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 나온 처벌 정말 안이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짜겼습니다. 지난해 춤을 났는데 경찰들을 망치와 밧줄을 칼을 들이면서 때리고 다니는 사람들 다 집행유예 석방시켜버렸습니다. 경찰을 때려가지고 선진국 같으면 현장에서 집행체험을 해도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하고 석방합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느냐? 올해는 왜요? 올해도 불법 시위가 나오고 폭력 집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찰을 철제 상담범으로 후려친 사람,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경찰에게 된다고 합니다. 철제 상담범으로 머리를